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감가상각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이 빌라가 언제 얼마가 되겠다 정도의 통계는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준점을 잡아줘서 전세대출을 조금 억제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방지를 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물론 지난 일이지만.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비게이터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 9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하반기 매입 임대 이 계획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여러분들 어떤 태도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익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9일에 발표를 했어요. 빌라나 오피스텔 등 12만 가구를 정부에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업자들한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무주택자분들이나 청년분들에게 좀 저렴하게 전월세를 공급하겠다, 시세보다. 그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9일에. 그래서 원래 지난번에는 10만 가구인가 매입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2만 가구가 더 늘어서 12만 가구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이 무주택 서민분들에게 좀 더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를 공급하겠다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권의 70% 정도 비중으로 공급이 되고요. 나머지 지방의 30%가 그 배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수도권이 워낙 또 그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그런 전세 사기 여파가 좀 더 컸던 그런 부분들 플러스 이런 수요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아마 이렇게 비율을 배분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추후에 또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12만 가구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 7만 5천 가구 있죠. 요거는 LH, 공공사업자인 거예요. LH 등 이 공공이 이 사업자는 누구냐? 아까 얘기드린 대로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건축하는 그 업자들 있죠. 그분들이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신축 빌라, 신축 오피스텔 분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안 되겠죠. 그럼 지금 그 전세 사기 여파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신축에 그런 거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잘 없어요. 세입자도 잘 안 구해지고. 보통은 그 업자들이 바로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분양성이 좋으면. 분양성이 좋지 않으면 전세를 먼저 한두 바퀴 돌리면 전세랑 월세랑 이거 비율을 섞어가지고. 근데 그렇게라도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빌라에 전세 수요가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돈을 회수를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건축하던 분들이 어때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공급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했다? 사와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사정도 안정화시키고 이 무주택이나 서민분들에게 저렴하게 월세를 공급하는 이 두 가지 상생 어떻게 하는 조건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시장이 불안정해지거나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발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이 뭐 총 4가지인데 2가지 크게 틀에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시세의 30에서 50% 월세로 무주택이나 청년에게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월세 상품이 있고 전세 상품이 있더라고요. 매입을 해서 임대 주는 게, 우리가 임대가 보통 전세나 월세가 있죠. 그랬을 때 그렇고요. 그래서 월세 엄청 싸죠. 그럼 이거 해당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보고 신청하면 돼요. 왜냐면 시세보다 이만큼 싼데, 여러분들 맞죠? 그럼 여러분들의 주거 비용이 굉장히 완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공고문을 보니까 어젠가부터 막 이렇게 모집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리 모집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하여튼 요 매입 임대 관련해서 이제 뜨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해당되는지, 조건이 되는지부터 어디 지역에 하는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세예요. 전세는 시세의 한 90% 정도로 공급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뭘까요? 정부 공공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나 이런 위험이 전혀 없겠죠. 정부에서 그거를 거짓말치고 사기를 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전세 사기 어플이나 이런 거 예방하는 영상들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전하게 선택을 해도 되고, 지금 여기서 내가 조건이 맞다면 이런 식으로 시세보다 더 저렴하니까 진행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돈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 매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매입하는 돈은 어디서 나올까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우리 기존의 PF 대출 사태 막 이런 거 있었죠. 정부에서 미리 뭐 둔촌주공 사태나 이런 것들을 뭐 혜택 아닌 혜택을 줘서 시장이 혹시나 불안정해질까봐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떤 세금이나 이런 거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또 가져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뭐다? 우리가 내는 세금, 여기서 이런 돈들이 나간다라는 거. 그게 조금 이제 그렇죠.
근데 뭐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는 없겠지만 과연 이 돈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잘 쓰일까가 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사업자들에게 가져온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가져오는 것인가? 과연 돈을 더 주진 않을까? 돈을 더 준다면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될까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쨌든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왜 좋은 방향이란 게 아니고 지금 이게 필수라고 생각들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 기사인데요. 역전세 늘고 매물은 쌓이고 주거 사다리 빌라 시장 흔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아파트 말고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거주 비율로 따지면 거의 한 40%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2명 중 1명은 빌라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빌라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거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어떻게 돼요? 역전세가 계속 쌓이고 빌라 가격이 내려가고 전세 세입자는 따로 구해지지 않고 전세 사기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빌라 경매 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죠. 이런 문제들이 쌓이면서 그래서 이 빌라 시장이 흔들거린다는 건 결국 피해가 누구한테 전가된다? 여기 거주할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또 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월세를 또 많이 찾다 보니까 월세 가격은 또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죠. 조금씩. 그럼 결국 피해는 그분들에게 온다. 지금 보면은 서울에서만 절반 가까이 역전세 주택으로 추정된답니다. 그러니까 돈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그 세입자도 피해보고 당연히 그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도 돈 회수를 못하니까 뭐가 경매에 넘어가고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 매물은 또 부족해졌다고 합니다. 이건 또 상황이 또 특이하네요. 임차인은 많은데 매물 자체가 안 나온다. 다 경매로 묶여버렸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가 역전세가 났다. 라고 지금 기사가 떴죠. 그래서 강서구 빌라가 역전세 비중이 가장 높았죠. 화곡동이나 이런 데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임대인분들은 집 내놓으면서 죽는 소리. 근데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만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전세를 일단 찾는 분들이 또 적으니까 당연히. 근데 경매 시장에는 빌라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매장에 가봐도 빌라 물건들이 엄청 많아져서 경매 소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물건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1년 전보다 67%나 늘었답니다.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 20년 만에 그러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 빌라를 또 엄청 또 싸게 매입할 수 있다면은 한번 볼 수는 있겠죠. 저는 처음부터는 빌라를 추천하진 않지만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꼭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워 전세 사기 온상이 됐던 빌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였죠. 정확한 시세 산정이 어려우니까 감정평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KB KB 시세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전세가를 그냥 마구 올려서 받아서 그렇게 사기도 치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정부가 좀 잡아줬더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시세가 얼마다 대략적인 그래도 감정가처럼 아파트 감정가 매기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잡혔으면 어땠을까.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감가상각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이 빌라가 언제 얼마가 되겠다 정도의 통계는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준점을 잡아줘서 전세 대출을 조금 억제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방지를 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물론 지난 일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필요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빌라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안정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제 이런 매입인데 발표를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빨리 했으면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태가 조금 최대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앞으로 저희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슈가 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신속하게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 의견이나 이런 걸 간단하게 또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매 물건이 많이 쌓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물건들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직까지는 차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도 저희 수강생 한 분이 낙찰을 받았고
계속해서 낙찰을 받는데 수익이 몇 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남은 하반기 동안 여러분들께서 같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다마고치랑 그 다음에 경매 강의 수업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댓글이나 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기게이트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